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 스토리 박수진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노동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 지역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태희 대구지방노동청장님 모시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해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대구고용노동청장 이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해에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네, 대단 2년 만이죠. 1년 그렇죠. 만이죠. 네, 1년 지난 조금, 2월에 부임하셔서. 예. 네. 부임은 이제 작년 2월 달에 네. 부임을 했었는데 네. 여하튼 1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네네.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부임에서 뭐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그리고 또 근로자 권익보, 또 일터 안전 뭐 이런 문제들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또 지금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또 뭐 이 일자리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네. 더더군다나 네. 이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최저임금 인사로 인해서 네. 또 산업 현장에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 또 상당한 또 어려움이 또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저희 고용 노동 정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책임감이 더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최근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인 만큼 고용 불안이나 노사 갈등 등이 전국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천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네. 그 고용 불안이라든지 또는 노사 분쟁 뭐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이 산업 현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고 네. 그리고 우려가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경영 여건이 좀 어려운 그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청에서는 뭐 이런 그 어려운 기업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원 정책들도 지금 마련해 두고 있고 또 네. 이것을 지금 잘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금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네. 16.4% 인상되면서 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건비 급 증가에 따른 경영 부담을 좀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마련한 제도인데요. 네. 금년에 정부 예산으로 3조 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단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월 평균 보수가 네. 19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요건에 부합을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근로자 한 분당 그 이제 매월 13만 원씩 네. 1년간 이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신청 조건과 관련해서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으로 제한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대규모 용역업체 소속 아파트 경비원들은 아무래도 혜택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이제 경비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그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이제 직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 경비라든지 청소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관계없이 이 지원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를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190만 원 이하로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보수액을 허위로 신고한다거나 네. 또는 일방적으로 네. 그 190만 원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들은 사실은 이제 저희 청에서 네. 지금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최저임금 신고센터도 지금 따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그런 이제 행위를 하실 때는 저희들이 이제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도 기간을 이달 말까지 네. 계도 기간을 두고 하고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3월 말까지 점검을 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사업장에서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다른 중요한 요건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제 신청하시고자 할 때는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합니다. 네. 이제 온라인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나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 세 개 공단의 이제 홈페이지나 그리고 또 고용보험 온라인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 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개 공단 각 지사 그리고 저희들 고용센터 그리고 읍면동 그 주민센터로 네. 이제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신청 절차는 네.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몇 가지 또 이제 요건을 요건이 추가적으로 있죠? 이제 중요한 요건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게 이제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 네.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네. 지원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이제 가입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이제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청 자체는 네. 이제 금년도 연중 이제 가능하고 또 그 지원하는 것도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가급적이면 좀 빨리 이렇게 신청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나을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네. 그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근로자분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이 소상공인으로 계시는 분이나 영세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지금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되고 사각지대를 없앤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요건들, 사회보험 이제 가입 요건이 좀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하튼 그 소상공인 분들이나 영세사업주의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 제도를 또 지금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청하실 때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같이 활용을 하시면은 네.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지원 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청장님 지난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청년 고용률이 하락을 하고 또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의 고용 여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올해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구 지역의 청년 고용률이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안 좋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4, 4분기 그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대구 지역 청년 실업률이 12.6%입니다. 네. 그런데 전국 평균이 9.0%, 그러니까 네. 이제 3.6%포인트 정도 높은데요. 굉장히 높은 수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고용률은 저희들이 33%밖에 안 됩니다. 청년 네. 고용률이. 이제 전국 평균은 42.1%고요. 그래서 참 이 실업률, 고용률 두 개의 지표 모두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제 금년에
조금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 지역의 경제 성장이 금년에는 물론 대구 경북이 조금 다릅니다만 대구의 경우는 3%를 넘어설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서 수출이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좀 청년 고용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장님이 아무래도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 올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어떤 정책, 어떤 사업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일자리 사업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게 청년 정책입니다. 네. 청년 일자리 정책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취업하고 또 그 중소기업에 더 오래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 그리고 이제 그 청년 내일 체험 공제제도 사업,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네. 그 중에 한 명분의 임금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상당히 기업한테는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청년 내월 체험 공제 제도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 제도는 중소기업 우리 청년들이 2년간 근속을 하게 되면은 본인 부담을 300만 원만 내면은 정부에서 900, 또 해당 기업에서 4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1,600만 원 목돈을 2년 뒤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도 이제 중요한데요. 이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 이게 이제 그 총 세 단계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별로 뭐 지구 훈련을 받는다든지 또는 심층 상담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좀 취업하고 연계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고 또 참여하시는 기간 동안에 수당도 네. 일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청년뿐만 아니고 이제 장년 근로자들의 이제 고용 안정도 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제도는 작년 말로 이제 끝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네. 이 제도를 이제 2020년까지 앞으로 3년간 연장 시행을 하고 그리고 지원 금액도 현재 분기당 18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지역의 주변에서 보면 사업주나 청년층, 장년층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예. 홍보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네. 좀 이런 거를 잘 좀 아실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나 또 다른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일자리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힘으로 어느 한 기관의 힘 또는 뭐 이제 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부 중앙정부 부처나 지자체 그리고 또 노사단체 또 민간 분야 전문가 학교 이런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네. 그야말로 이제 힘과 지혜를 모아야지 네, 맞아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뭐 이런 일자리 거버넌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자리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고용 전략도 수립하고 네. 그 이제 그에 따라서 세부 실행 계획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부터는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원 제도가 상당히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실업급여 지원 제도가 이제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먼저 실업급여 상한액이 종전에는 일일 이제 5만 원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만 원 인상이 돼서 일일 6만 원까지 이제 받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이제 수령이 가능합니다. 네. 그 요거는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기시행 중에 있고요. 아, 또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게 있는데 7월 1일부터는 또 실업급여 급여 기간을 네. 30일 일률적으로 이제 연장을 해주는 거에 연장이 있습니다.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 120일에서부터 최대 270일까지 음. 이제 수급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근로감독 분야는 어떤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하실지 궁금한데요. 예. 근로감독 분야는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노사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우리 지역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건데, 네, 저희들이 뭐 임금이라든지 단체 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좀 더 합리적으로 네, 교섭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노사 관계는 또 갈등이 또 없는 것이 또 이상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은 그런 갈등들을 선제적으로 잘 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노사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여튼 좀 소통을 할 수 있는, 네, 소통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 취약계층 그 근로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뭐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라든지 또는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권익 보호라든지 고용 안정 쪽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역량을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기초 노동질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초 노동질서라는 것이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잘 지키게 한다라든지 근로계약서를 잘 쓰게 한다라든지 또는 임금을 제때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는데, 뭐 최저임금 문제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저희들이 최저임금 안착을 최우선 지금 이제 과제로 삼아가지고 일단은 모든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또는 임금 체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특히 이 임금 체불 문제인데 이게 이제 반복적이거나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그런 악의적인 사업주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네. 저희들이 엄정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고용보험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그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부정수급 조사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고 예. 들었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예. 네, 예,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부정수급 조사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왜 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나 하면은 네, 이제 그 부정수급 수법이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조직화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법적 수사가 아니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법경찰권이 이제 부여되는 걸 계기로 해서 어쨌거나 이 부정수급 유인을 철저하게 좀 차단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네. 정부 재정도 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타워 크레인 사망 사고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산업재해 현황과 또 앞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거의 매년 뭐 이게 패턴이 비슷한데 네. 8,000명에서 한 9,000명 정도 재산업재해자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한 200명 내외 정도가 되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의 산업재해가 건수하고 이제 사망자 이런 데이터들이 좀 이제 소폭이나마 감소를 하고 있어 참 네. 다행인데, 네. 그렇지만 이제 이 안전, 생명 이런 업무들은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대해서는 한치의 네. 빈틈도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현장에 그 크레인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진짜 좀 그 사고 안 나도록 네. 관리를 강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여하튼 뭐 이 크레인 설치에서부터 해체까지 네. 저희들이 하여튼 빈틈없이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형 건설 현장이라든지 또는 화학 사업장 이런 데는 좀 산재 사고 발생 그 가능성이 좀 크죠. 큰 네.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이제 밀착해 가지고 네. 관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지금 정착을 해두고 있고요. 네. 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작업 중지를 명령을 한다든지 행사법적인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또 추워지면서 사건 사고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네. 이런 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 어제도 제가 그 다른 지역에 네네. 공사 현장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게 대형 타워 크레인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 저것도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네. 하여튼 요즘 뭐 늘 그런 생각으로 네.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예,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금년도에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노사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 뭐 노동청에서도 그 현장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저희들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하여튼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또 일자리도 만드시고 또 지역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노동자와 또 우리 사장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늘 건강하십시오. 네. 지난 2월에 부임하셔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이태희 대구지방노동청장님 모시고 변화하는 지역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제도들이 잘 정착이 돼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고 또 취업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태희 대구지방노동청장님과 함께한 열린 스토리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